네, 북한이 핵탄두 1톤까지 줄이면 스커드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하다. 주요 이슈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한반도 지도와 북한의 미사일별 사정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300에서 800km가 사정거리고요. 노동 미사일은 1300km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노동 미사일은 일본까지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미사일의 핵탄두를 시키기 위해서는 1톤 정도의 소형화가 필요한데 북한이 그것을 성공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그리고 일본, 나아가선 태평양, 미국의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미군 합참의장이나 지역사령관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소형화 얘기를 하는 건 사드 때문이 아닐까 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미군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드에 한국의 동참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핵의 위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자, 이병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은 우리나라가 사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탄두를 갖다가 무게를 줄여야 많이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북한이 그거를 개발을 했다는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와 미국에서 지금 예상하는 바는 그런 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을 강타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이 1300km를 간다고 해도 과연 일본을 포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전략 대응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거를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데 안보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게 좋은데 미군 관계자가 그랬더라고요. 북한이 그런 기술이 없다라고 산정할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인 입장에서 또 안보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자꾸 그 사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그 사드는 우리 한국에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군사 전문가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이것이 강조된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금 그 북핵탄두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더불어서 지금 전력화에 아주 정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의 어떤 강조점이 사실은 미 고위 군 관계자 측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이밍에서 보면은 지금 군자권 연기에 있어서의 어떤 좀 명분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있을 무기 구입에 있어서도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절묘한 어떤 타이밍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국내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어떤 안보 상황에 있어서의 미리 어떤 보완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한 이런 얘기일 수 있지만 협상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또 역시 미군 측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 타이밍과 좀 침착한 입장에서의 어떤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것의 어떤 신빙성에 관한 정보 당국에서의 분석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했고요. 그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제 북한의 타격 능력,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와 결부해서 당연히 핵무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이 시점에 나왔는데 사실은 시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작권 이양 연기 문제도 있었고 황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우리 전작권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제 저의 확실한 입장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군사 능력과 북한의 군사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주도적인 지위 아래에 있는 그 설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 따른 어떤
불가피성 때문이면 전작권을 지금 환수하기에 부적합하겠죠. 근데 이거는 맞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우리나라 군의 태도가 문제라고 봐요. 지금 북핵 고도화가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작권 연기에 대한 정당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군사 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작권을 또 환수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를 했을 때는 우리 군이 1차적으로 언론에든 국민에게든 보여야 되는 태도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군사 능력이 어떠한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군사 능력을 최대한 보강하고 증강시켜서 적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군사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텐데 언론에다 대는 것이 북한이 봐라 지금 핵 고도화가 돼 있고 소형도 지금 소형화가 돼 있고 이 정도로 북한이 세다. 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네. 그러니 전작권 연기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굽히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알파고 기자. 이 지금 어쨌든 한반도의 그 북핵 대응 능력이 계속 이슈화가 됐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육자회담 같은 것도 이어져 왔는데 이 외부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안보 시계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간다고 할까요?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일단 외부에서도 볼 때는요, 북한의 적은 대한민국, 일본보다는 미국이거든요. 외국에서 보는 시각으로 따지면. 외국에서 보면 북한의 적은 미국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미국도 북한을 통해서 나머지 나라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니네들 나의 말 안 들으면 북한 같은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둘 사이에는 좀 상호 이해가 잘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이 핵탄두 얘기는요. 북한 핵탄두 1톤까지가 줄었다. 이거 진짜 보장되면 누구도 놀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 왜냐하면 북한이 매일매일 핵실험을 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무기도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팔면서 무기 좀 팔면서 살아먹은 나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언젠가 이거 할 거예요. 오늘은 거짓말이어도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 사령관의 이 말을 들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미국 지금 북한이 핵탄두 1톤까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충분한 안보 준비를 했냐 안 했냐라고 생각해요.